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72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영숙은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떨렸어요. 은행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면 8억 7천만 원인데 정말 하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세요.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돈 제가 쓰는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분 후 영숙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8억이 넘는 돈이 수표로 들어 있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게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웠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청담동 갤러리 거리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개월 전 영숙의 며느리 최지혜가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나온 종이였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지혜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청담동 한복판 건물 1층 전체를 월 2천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는 박영숙,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뭐지? 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청담동에, 그것도 월 2천만 원씩 내는 건물을, 더 놀라운 건 계약 날짜였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였어요. 지혜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계신 건가? 그날 저녁 지혜는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유산을 많이 남기셨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집이랑 예금 좀 있는 정도였어. 왜? 아니, 그냥. 지혜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 지혜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영숙은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꼬박 10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나가세요? 지혜가 물었을 때마다 영숙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응, 미술학원 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술학원 가는 사람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격식 있었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정장이었습니다. 가방도 평소와 달랐어요. 큰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페인트 냄새 같기도 하고 남자 향수 냄새 같기도 했어요. 3주째 되던 목요일, 지혜는 참지 못하고 영숙을 미행했습니다. 영숙은 지하철을 탔어요. 청담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근처 고급스러운 거리로 걸어갔어요. 지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영숙이 들어간 곳은 학원이 아니었어요. 아트 스페이스 빛, 세련된 간판이 걸린 갤러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림들이 보였어요. 갤러리? 지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갤러리에? 그것도 10시간씩? 지혜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갤러리를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꽤 멋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지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밝았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자가 영숙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무언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지혜는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남자를.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가 아니라 안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마치 숨기려는 것처럼요. 지혜는 재빨리 레스토랑 밖으로 갔어요. 옆 건물 그늘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빨간 와인이었습니다. 와인까지.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줌을 최대한 당겨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남자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영숙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를 했어요. 잔을 부딪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배불러 보였어요. 영숙의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와인을 꽤 마신 모양이었어요. 남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5초 정도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민석 씨. 다음 주에 또 봐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남자가 영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격려하듯이요.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영숙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외도를 하시는 거야? 50년 전 22살 영숙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미대생이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미대를 나왔다고?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거야?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 하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영숙의 붓과 캔버스는 창고로 들어갔어요. 꺼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시댁 살림을 했어요.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어요. 40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손주 좀 봐줘. 며느리가 일해야 한대. 또다시 20년이 지나갔어요.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60대가 됐습니다. 꿈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붓을 잡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인께서 부인 앞으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영숙이 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50년을 빼앗았어요. 22살 때 당신이 화가 되고 싶어 했던 거 기억해요. 전시회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 시댁이, 그리고
나조차도 당신 꿈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돈은 내가 30년간 모은 거예요. 당신 몰래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조금씩 했어요. 전부 당신 꿈을 위해서였어요. 이제라도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리고 싶던 그림을 그리세요. 전시회도 하시고요. 내가 하늘에서 응원할게요. 평생 당신께 빚진 남자가 마이너스 당신을 사랑한 남편. 영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인께서 이 돈으로 꼭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부인의 꿈이었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창고에서 40년 된 미술 도구들을 꺼냈어요. 붓은 굳어 있었습니다. 캔버스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새로 구매했습니다. 최고급 유화 물감, 새붓, 큰 캔버스들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를 세웠어요. 캔버스를 올렸습니다. 50년 만에 붓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쉬었는데. 하지만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색이 번져갔어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이 그림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영숙은 울면서 그렸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했어요. 미술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였어요. 6개월 전 영숙은 8억 중 5억을 써서 청담동에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빛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갤러리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김민석이라는 40대 큐레이터였어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전문가였습니다. 영숙은 매주 목요일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민석은 옆에서 조언을 했어요. 구도, 색감,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 동안 20점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준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스마트폰 화면에는 영숙과 김민석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 있었어요.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남자야. 지혜는 목격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나온 것,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신 것, 남자가 어머니 손을 잡은 것까지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엄마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증거가 있잖아. 지혜가 서랍에서 꺼낸 계약서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청담동 건물을 월 2천만 원에 임대한 계약서야. 어머님 명의로.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유산이 얼마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 남자. 김민석이라고 불렀는데 나이도 한참 어려 보이던데. 나이가 어리다고? 40대 초반쯤? 어머님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더라. 준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설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매주 만나고 와인도 마시고 손도 잡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도 같이 가볼게.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주 목요일,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지혜와 함께 청담역으로 갔어요. 영숙이 갤러리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저기야. 지혜가 갤러리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갤러리를 지켜봤어요.
11시쯤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석이 나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다. 지혜가 속삭였어요. 김민석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옷맵시도 좋았습니다. 회색 수트에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저 남자, 꽤 멋있네. 준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저 남자를. 10분 후 김민석이 다시 갤러리로 들어갔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과 김민석이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또 같이 밥 먹으러 가나 봐.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뒤따라갔어요. 거리를 충분히 두고요. 영숙과 김민석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저기 엄청 비싼 데잖아. 준호가 입구 메뉴판을 봤어요. 런치 코스가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저기서 먹으면 120만 원이네. 지혜가 계산했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옆 빌딩 입구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숙과 김민석이 보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또 와인을 마시네.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이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어요. 손짓을 하며 열심히 말했습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때때로 웃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디저트까지 나왔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을 2시간 동안 먹네. 지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김민석이 카드를 냈어요. 남자가 계산하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배가 부른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갤러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준호와 지혜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나란히요. 김민석이 영숙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었어요. 영숙이 화면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김민석이 영숙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지혜가 급히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봐. 하지만 준호는 흥분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남자가 엄마 어깨를. 어떻게 감히. 일단 더 지켜보자.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지혜가 진정시켰지만 속으로는 그녀도 화가 났어요. 72살이 40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 됐는데 공원에서 30분을 더 있다가 두 사람은 갤러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카페로 다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어. 뭐라고?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저 남자가 누구냐고. 그냥 물어봐서 대답하실까? 그럼 어떡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저렇게.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무 빨라. 그리고 돈도 문제야. 월 2천만 원씩 쓰시면 1년이면 2억 4천인데. 게다가 레스토랑 식사비 와인값. 월 3천만 원은 쓰시는 것 같아. 준호가 계산했어요. 1년이면 3억 6천. 2년이면 7억.
8억이 있다고 해도 2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됐어요. 갤러리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영숙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10분 후 김민석도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준호와 지혜는 서로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집에 가서 작전을 짜야겠어. 그날 밤 준호와 지혜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한두 번 본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도 가보자. 그리고 그 김민석이란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이름이 아트스페이스 비치였지? 검색해 볼게.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갤러리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지혜가 홈페이지를 클릭했어요. 메인 화면에 갤러리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었어요. 김민석. 여기 있네. 화면에 김민석 사진이 떴습니다. 프로필도 있었어요. 김민석 마이너스 큐레이터. 프랑스 소르본 대학 미술사 석사. 파리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5년 근무. 2024년 귀국. 큐레이터래. 준호가 화면을 봤어요. 근데 이 갤러리 주인이 누군데? 지혜가 갤러리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빛. 대표 박영숙.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대표가.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갤러리를 차리신 거야? 지혜도 놀랐어요. 그럼 그 8억을 여기에 쓰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상해. 갤러리 대표와 직원 사이인데 왜 저렇게 친밀하게. 맞아. 일반적인 상사와 직원 관계는 아니었어. 너무 가까웠어. 지혜가 그날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잡고 어깨 껴안고 와인 마시고 게다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2시간씩 식사하고. 준호도 불편했어요. 갤러리 운영이 핑계고 진짜는 다른 관계 아닐까? 두 사람은 더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준호와 지혜는 다시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도착했어요. 영숙이 오기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9시 정각 영숙이 갤러리 앞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김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둘 다 열쇠가 있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갤러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찜찜해. 두 사람은 오전 내내 갤러리를 지켜봤어요. 12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오마카세 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마카세래. 최소 20만 원은 하겠네.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가 끝날 때쯤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셰프가 특별 요리를 하나 더 내왔어요. 영숙 앞에만 놓았습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민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준호와 지혜는 눈을 크게 떴어요. 셰프가 영숙에게 뭔가 설명했습니다. 영숙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석이 영숙의 손을 톡톡 쳤습니다. 격려하듯이요. 영숙이 요리를 먹었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김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뭐야, 저거.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통 사이가 아니야. 준호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석이 계산했어요. 그리고 갤러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갤러리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갔어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나왔어요. 5시쯤 또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1시간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두 팀밖에 안 왔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월 2천만 원씩 임대료 내는데 손님이 저것밖에 없으면 적자겠지.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 8억이 정말 다 날아가는 거네. 저녁 7시 불이 꺼졌습니다. 영숙과 김민석이 함께 나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씨도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작품이 좋으시니까요. 에이, 과찬이에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어요. 다음 주에도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5초 정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서로를 봤어요. 이제 직접 가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갤러리로. 흥. 엄마가 뭘 하시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주 목요일 준호와 지혜는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갤러리 안은 넓고 밝았습니다. 하얀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들이 낯익었습니다. 준호는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어요. 캔버스에는 어린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배경은 오래된 놀이터였습니다. 이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 앞 놀이터잖아.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이 작품 정말 좋아요. 구도가 완벽해요. 김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색감이 너무 어둡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둠이 과거의 무게를 표현해줘요. 준호와 지혜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영숙이 캔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민석이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어요.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김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들분이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지혜가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바닥에 놓인 작품들, 구석에 쌓인 캔버스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그림에 같은 사인이 있었어요. 박영숙. 어머님. 이 그림들을 어머님이 그리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 준호가 갤러리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한 그림에는 젊은 여성이 캠퍼스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목은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요.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달랐어요. 70대 여성이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제목은 뒤늦은 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이게 다. 영숙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닦았어요. 내가 그린 거야.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가족 시간 가지세요. 민석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천천히 얘기하세요. 김민석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해했어요. 영숙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오해? 네. 저희는 어머님이 저 남자분과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엄마가 김민석 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줄 알았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 매주 만나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와인 마시시고 손도 잡으시고 준호가 하나씩 열거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미행했어요. 증거도 모았고요. 영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하하, 너희가 나를 미행했다고? 엄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웃긴데? 72살 할머니가 40대 남자랑 바람났다고 생각한 거야? 영숙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지혜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영숙이 웃음을 멈췄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내 큐레이터야. 갤러리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큐레이터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기도 해. 나한테 그림 기법을 가르쳐줘. 영숙이 설명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 민석 씨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와인 마시신 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이야. 갤러리 운영 상황 보고받고 다음 주 계획 세우고. 그러다 보니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지. 영숙이 웃었어요. 와인은 민석 씨가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와인을 좋아해. 가끔 한 잔씩 권하더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 잡으신 건요? 어깨 껴안으신 것도 봤어요. 손? 아, 그거. 영숙이 생각해 봤어요. 악수한 거 말하는 거야? 일 잘했다고 격려하는 거였는데. 어깨 껴안은 건요? 그건. 아, 맞다. 내 그림이 처음 팔렸을 때였어. 민석 씨가 너무 기뻐서 껴안은 거야. 나도 놀랐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생각한 거야? 준호와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해는 해. 72살 할머니가
40대 남자랑 매주 만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어머님, 괜찮아.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영숙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작품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왜요, 엄마? 반대할 것 같아서. 나이 많다고, 돈 아깝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몰라서 미안해요. 뭘? 엄마가 화가 되고 싶어 했던 거. 50년 동안 포기하고 사신 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미대를 나오셨다는 것도, 꿈이 있었다는 것도. 영숙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엄마, 이 갤러리. 아빠가 남기신 돈으로 하신 거예요? 8억 중에 5억을 여기에 썼어. 영숙이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임대 보증금 3억, 인테리어 5천, 첫해 운영비 1억 5천.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남은 3억은요? 내 생활비로 남겨뒀어. 그리고 일부는 그림 재료 사는 데 쓰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이 돈으로 꼭 내 꿈을 이루라고 하셨거든. 준호가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엄마, 이 그림들.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아들. 진짜예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 그림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준호가 잃어버린 시간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 네. 50년이 느껴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호는 울었어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괜찮아, 지혜야. 영숙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영숙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같은 갤러리였어요. 벽에 35점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오프닝 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미술평론가, 컬렉터, 기자들이었습니다. 준호와 지혜도 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아했어요. 한 평론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작가님의 그림은 특별합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대로 느껴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72세에 다시 시작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개인전 첫날 15점이 팔렸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준호와 지혜는 놀랐습니다. 엄마, 그림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나도 놀랐어. 영숙이 웃었어요. 투자한 5억을 거의 다 회수했어. 정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팔릴 거래. 민석 씨가 그러는데. 김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대성공이에요. 고마워요, 민석 씨.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준호와 지혜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았어요. 2년 후 영숙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형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72세의 화가가 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유명해졌어요.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영숙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갤러리 경영을 함께 관리했어요. 지혜도 변했어요. 시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꿈을 찾았습니다. 플라워 디자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해보려고요. 제 꿈을요. 잘 생각했어, 지혜야. 늦지 않았어. 5년 후 영숙은 77세가 됐습니다. 갤러리는 성공했어요. 이제는 흑자를 냈습니다. 영숙의 작품은 계속 팔렸어요. 어느 날 영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8억 7천만 원. 잘 썼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나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였으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캠퍼스 앞으로 갔어요. 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다였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첫 획을 그었습니다. 색이 번져갔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